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자영업자들 많으시죠? 제 강신업 TV 보시는 분들께서도 오늘 이제 일과 끝내고 와서 지금 강신업 TV 앞에 지금 앉으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자들 중에서 업종 불문하고 1년 안에 문 닫는 사람의 수가, 문 닫는 가게의 수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몇 프로? 1년 안에. 놀라지 마십시오. 1년 안에 문 닫는 가게가 22%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1년 안에 문을 닫았다는 말이 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가게 차리는 거요, 쉬운 거 아닙니다. 가게 차리려면요, 중산층만이 차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가게를 아무나 차립니까? 가게 못 차리는 사람은 그냥 가가지고 뭐 편의점에 가서 알바하고 또 식당에 가서 점원으로 일하고, 그래도 가게를 차릴 정도면 나름대로 돈 좀 있는 거예요. 물론 도시마다 다르지만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점포 빌려갖고 내 가게 차린다? 꿈이에요, 꿈. 적어도 보세요. 가게 월세는 또 월세로 나가지만 일단 임대료 그 보증금 나가죠. 최소한 식당 하나 차리려면 보증금이 뭐 5천 원 안 하겠어요? 거기다가 인테리어 해야죠. 인테리어 비용이 장난이 아니에요. 인테리어를 요새는 그래가지고 천장을 갖다 그대로 살려가지고 그 노출 형태로 그렇게 많이 하는데, 인테리어가 비용이 워낙 많이 드니까 인테리어가요 그 평당 몇백만 원씩 들어요. 그러니까 한 20평짜리 가게 인테리어 한다? 1억 더 들걸요? 하여튼 인테리어가 상당히 많이 드는 겁니다.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거기다가 집기 사야죠. 또 간판 달아야죠. 그 다음에 나름대로 말이죠, 또 부대 비용. 가게 하나 차리려면요, 서울은 제가 볼 때 아무리 안 들어도, 아무리 작게 해도 1억. 그래서 조금 더 그럴듯하다 생각하면 2, 3억. 아니 더 좀 그렇다 하면 4, 5억. 그럼 서울 아니고 수도권도 아무리 싸게 가게를 해도 6, 7천만 원. 좀 그렇다 하면 2, 3억. 자, 그런데 이렇게 평균으로 따집시다. 그럼 한 2억 썼다고 칩시다. 한 2억 쓴 가게를 1년 안에 문을 닫는다? 그럼 1년 안에 문을 닫으면 그 인테리어 비용 다 날아가는 거고, 뭐 집기 날아가는 거, 간판 날아가는 거고, 말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더 이상 다시 가게 못 해요. 그러니까 가게를 열었다가 1년 안에 문을 닫으면 다시 가게 하기 힘들다 이 말입니다. 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해보신 분은 알잖아요. 그게 커피점이든 그것이 무슨 뭐 식당이든 그것이 뭐든 간에 1년 안에 문을 닫았다는 얘기는 망했다는 얘기예요. 망한 사람들이 22%예요. 또 놀라지 마십시오. 3년 동안 살아남는 가게가 몇 프로일 것 같습니까? 3년. 자영업자를 말하는 겁니다. 업종 불문. 3년을 버티는 가게가요 53%밖에 안 돼요. 53%. 그러니까 47%가 3년 안에 문을 닫았다는 얘기야.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영업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면밀히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어떤 업종을 할까를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어디에 할까를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돈을 얼마를 쓸까를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인테리어 비용을 얼마를 쓸까를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그래서 자영업자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서초동에서도 그렇고요, 많은 이 식당을 보잖아요. 몇십 년 동안 뭐 밥 먹으러 다녔으니까. 근데 물론 계속해서 30년 전에 있던 게 지금 있는데도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보면 1, 2년 만에 그냥 없어지는 데가 너무 많아. 근데 너무 정말 안타까운 게 뭔지 압니까? 제가 가는 가게가 작년에 망했거든? 근데 그 가게는 2년 전에도 망한 장소거든? 근데 또 거기 또 들어와. 거기 또 들어왔는데 보니까 인테리어를 그럴듯하게 또 들어왔어. 여기는 망하는 자리거든? 근데 여기를 왜 들어오는 거야? 그럼 시장 조사를 안 했다는 얘기야. 거기 들어올 자리가 아니거든. 거기는 지금 장사가 안 되는 곳이에요. 왜 안 되는지 구조적으로 이유가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법원 앞에 있잖아요.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 앞에 사람 왔다 갔다 하고 그럴 것 같죠? 토요일, 일요일은요, 개미새끼 한 마리 없어요. 개미새끼 한 마리. 토요일, 일요일. 그 법원, 물론 법원도 이제 장소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럼 토요일, 일요일 장사는 안 되는 거야. 공휴일 장사 안 되는 거야. 그럼 주중장사밖에 없는 거야. 주중장사밖에 없는데 과거와 달리 변호사 업계가 불황이에요. 사무장들도 안 써요. 여직원도 안 쓰고 변호사도 출근도 안 해.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 그러다 보니까 점심시간에도 밥 먹는 사람이 반으로 줄었어. 제가 그쪽에 알잖아요. 그전에는 말이죠. 한 10년 전만 해도 그래도 사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점심시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좀 있고 또 법원에 오는 사람도 좀 있고 지금은 전자소송으로 바뀌어가지고 개인들도 법원에 안 와요. 법원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없어. 변호사실의 여직원들도 왔다 갔다를 안 해. 왜? 다 책상에 앉아가지고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전자소송.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변호사들도 그냥 1인 직원 안 두고 하는 변호사들이 많아요. 요새 변호사들은 또 젊은 변호사들이 많잖아요. 로스쿨 나와가지고. 그리고 컴퓨터 잘하니까 직원 둘 필요가 뭐가 있어. 직원들만큼 돈도 못 벌 뿐만 아니라 그리고 직원이 없는 거야. 직원이. 변호사도 꼭 사무실 안 나와도 자기 집에서 재택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 평일에도 사람이 없어. 아니 사람이 없는데 누가 가서 밥을 먹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럼 거기만 그렇습니까? 대개 다 지금 그렇게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어요. 물론 되는 데는 돼요. 말할 필요 없습니다. 특히 주말 장사 같은데 야외에 크게 차려놓고 사람이 줄을 서고 그거는 예외고 그런 데는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업형 이런 데는 되는데 구멍가게형으로 말이죠. 식당 차리고 구멍가게형으로 했다가 다 망해 자빠지고 있어. 지금 5년을 살아남는 지금 자영업이 사실상 말이죠. 20, 30%밖에 안 돼요. 3, 40% 그전에 됐는데 지금은 이제 30%대로 내려갔다는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어요. 3년 살아남는 것도 50% 정도밖에 안 되고 50% 조금 넘고 지금 5년 왜 그러냐. 또 세상이 빠르게 변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자영업을 할 때는 정말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지금 고물가, 지금 물가는 치솟고 있죠? 3년 새에 있잖아요. 돈이 20%가 더 풀렸어요. 특히 문재인 때 이 코로나 때문에 돈을 엄청나게 풀었어요. 코로나 핑계대고 푸는 거지. 선거를 위해서. 이재명 들어오자마자 돈 풀고 있죠? 그래가지고 20% 정도의 돈이 더 풀렸는데 물가가 3년 동안에 19% 올라서 똑같아. 돈 풀린 거나 물가 지금 오른 거나 비슷해요. 그럼 3년 전에 비해서 물가가 20%가 올랐다니까요. 그러면 3년이 엊그제예요. 그때보다 20%가 올랐는데 그럼 내 월급 20%가 올랐어요? 안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월급은 안 올라가는데 물가는 그만큼 올라가고 그러면 기름값은 그만큼 올라가고 그럼 그만큼 앉아서 그냥 손해보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지금 자영업 죽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그럼 자영업이라도 해야지 뭐하란 말이냐. 직장 다닐 수도 없고 지금 내가 자영업 안 하면 그래도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어떻게 할 거냐. 아니 하더라도 제 말씀은 말이죠. 이게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가지고 업중에 신중을 기하고 장소에 신중을 기하고 그래가지고 될 만한 업종에 될 만한 장소에 가서 그 다음에 직원을 얼마나 쓸 건지 모든 것을 계획한 다음에 그야말로 계획을 갖다가 1년을 해도 괜찮아요. 차라리 돈을 좀 그만큼 신중해야지. 그 인테리어 비용 같은 거 그냥 박아놓고 막 그랬다가 그냥 넘어지면요. 나중에 임대보증금 하나도 못 건지고 나중에 또 연상복구까지 해주려면 또 그 돈 들고 하여튼 간에 자영업 우리나라는 특히 자영업자 비중이 높아요. 아시다시피. 그런데 자영업자 비중이 이렇게 높은 대신 자영업이 또 망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고물가잖아요. 고환율에다 또 지금 금리 있잖아요. 이 금리가 사실은 좀 더 낮춰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데 미국보다 우리가 금리가 낮았어요. 몇 년 동안. 미국이 우리보다 금리가 훨씬 높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금리가 낮은 그 덕분에 어떻게 보면 이자를 덜 내니까 은행에다가 조금 버틴 측면이 있는데 금리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는. 금리 올라가면요.
생각해보세요. 다 은행에서 돈 빌려가지고서 집 샀고, 은행에서 돈 빌려가지고 가게 차린 거지. 자기 돈만 갖고 하는 사람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그야말로 이제 고금리까지 되면 정말 버티기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뭐 통계 하나하나를 갖다가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돈이 많이 풀렸다. 그리고 지금 물가가 3년 새 19%가 올랐다. 그리고 자영업이 지금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인건비에다가 배달료에다가 뭐 그다음에 원자재비에다가 뭐 그냥 뭐 배달료가 더 난리가 났어요. 이 배달료가 등등등등. 그러다 보니까 이 뭐 통닭값 한 마리도 뭐 거의 뭐 2만 5천 원 이렇게까지 줘야 한 마리 배달시켜 먹고,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소비를 줄이고 있어요. 가처분 소득이 적다 보니까 소비를 줄이다 보니까 일단 가게가 안 팔리는 거야. 안 팔리는 거야. 안 팔리는데 뭐가 됩니까? 그리고 외식도 별로 안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내가 법원에 그 앞에 검찰청 앞에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법원이나 검찰청 앞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외식 자체가 지금 줄고 있어요. 과거에는 말이죠. 뭐 이렇게 회식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회식을 해가지고 뭐 떠들썩하게 그냥 가서 뭐 부어라 마셔라 하는 정도도 있었고. 근데 젊은 사람들은 이제 술을 먹지 않기 시작했어요. 이걸 또 아셔야 돼요. 그래서 술집 하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과거에 뭐 지금 586세대 지금 뭐 그 세대처럼 술을 먹질 않아요. 이제는 그것도 하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회식이라는 것이 사실상 없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회식을 하더라도 점심 때 그냥 브런치 가게에서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식이지, 저녁에 해가지고서 뭐 폭탄주 마시고 이런 거 없어졌다는 것도 뭐 이미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오늘 제가 특히 경제 팁을 드리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 하여튼 언제까지 이걸 자영업을 어떻게 할 건지를 지금 하시는 분들은 잘 계획해서 손해를 줄이고 또 이익을 남길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하려고 하는 분들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가지고 해야 된다. 했다가 몇 억 까먹으면요. 몇 억 한번 생각해 볼게요. 몇 억 까먹는 건 쉬워요. 몇 억 버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몇 억 까먹는 건 내가 2억을 갖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 인터넷도 하고 뭐 인건비도 뭐 하고 집기도 샀어요. 그럼 2억을 까먹으면 누가 2억을 대줍니까? 안 대주죠. 근데 2억을 버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왜? 세금을 내면서 벌어야 되니까. 인건비도 내야 되고 임대료도 내야 되고 다 내야 되지만 또 좀 남았다고 쳐. 남은 거에 세금을 내야 되니까. 2억을 벌려면 사실상 3억 정도가 내 돈에 들어오면 1억 세금 내고 2억 나 가져온다고 치더라도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내 돈 2억을 까먹으면 그 2억을 다시 찾아오려면 엄청나게 어려운 거야. 안 까먹는 게 버는 거다. 강신의 표입니다.